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는 309.22달러로 마감했고요. 전일 대비 1.22%가 하락했는데 스페이스X는 113.5달러를 기록했고 1.36% 하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닝콜의 충격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종목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간 하루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오늘은 주가보다도 조금 더 시끄러운 이야기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에서 LA까지 사람이 단 한 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47시간 만에 완주했다는 자율주행 기록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2달 전에 세워진 기록을 또 갈아치운 거라고 하고, 테슬라의 FSD가 세운 기록을 두고 이게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사람이 도운 건지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논쟁의 답이 로보택시를 바라보는 기준까지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이번 주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주는 시즌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과 메타의 실적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관련 긴장 완화로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연준 회의까지 겹쳐서 매크로 이벤트가 몰려있는 상황이고, 이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에서 극자외선 노광 기술 관련이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ASML을 비롯한 칩 관련주가 흔들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13차 발사가 성공으로 끝나게 되었고, 14차 발사에서는 새로운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스페이스X의 주가는 사상 최고가 대비 45% 정도가 빠진 상황이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오히려 이런 하락 구간에서 2,13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스페이스X의 어닝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런 선택이 현명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X에서는 새로운 축하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데이비스 모스란 분과 스펜서 스콧, 오웬 스파크 세 사람이 뉴욕 맨하튼의 레드불 가라지에서 출발해 LA 로돈도 비치의 토르토피노 호텔까지 2,886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4,645km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걸린 시간은 47시간 15분 39초라고 하고요. 이 전 구간을 FSD 버전 14.3.6이 단 한 번의 개입도 없이 운전했다고 하는데, 이 출발점으로 알려져 있는 레드불 가라지와 토르토피노 호텔은 1970년부터 이 전통적인 캐논볼 런의 이 출발점과 결승점으로 알려져 있고, 이 자율주행을 사용해서 현재 같은 방식의 경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균적인 속력은 시속 61마일이었다고 하고 98km로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달린 셈인데, 이게 왜 기록적인 일이냐면 불과 2달 전인 5월에 세워졌던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FSD 버전 14.3.2로 같은 구간을 49시간 55분에 완주했었는데, 그보다 2시간 40분 18초를 더 단축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보게 된다면 14.3.2에서 14.3.6까지 이 마이너 업데이트 정도밖에 바뀌지 않았지만 이 2시간 40분을 단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달 만에 이 정도 시간을 줄였더라는 것은 이런 기록의 갱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도전이 왜 시작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이 지난해 12월 이 모스라는 분은 LA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까지 2,732.4마일을 2일하고도 20시간 만에 무개입 FSD로 완주하면서 이런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엔 뉴욕과 LA 구간이 아닌 LA에서 동쪽으로만 가는 경로였고, 3,000마일 가까이 한 번도 개입 없이 갔다는 것 자체가 업계에게 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테슬라도 이 주행을 공식 고객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 5월에는 처음으로 뉴욕부터 LA까지 전통적인 캐논볼 구간에서 무개입 기록이 나왔는데요. 또 캐나다 밴쿠버 홀슈베이 터미널에서 헬리팩스까지 3,760마일이 걸리는 4일 21시간짜리 구간도 자율주행으로 성공한 적이 있고, 이 구간은 로키 산맥을 지나가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있었지만 무개입을 유지하면서 성공했다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이 뉴욕과 LA 구간에서 벌써 두 번째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인데, 이 테슬라 내부에서도 의미심장한 반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AI를 총괄하고 있는 아쇼 길루스와미는 이 X의 짧게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원래 대륙횡단 무개입 주행이 자율주행의 튜링 테스트급 사건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이제는 누구나 너무나 가볍게 통과해버리는 수준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아쇼크 일루스와미가 말하고 있는 튜링 테스트란 컴퓨터가 얼마나 인간처럼 대화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고전적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핵심은 사람과 구분이 될 정도인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일루스와미는 대륙 횡단을 무개입으로 완주하는 게 원래는 자율주행이 인간 운전자처럼 운전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관문에 도달하고 나니 별다른 화제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없이 지금 지나가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FSD 감독형 기술이 이제는 캐논볼 기록을 가능하냐 아니냐가 아닌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냐는 경쟁의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은 테슬라 내부에서도 실제로 FSD를 통해서 기록 단축이라는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도전에 참가한 도전자들은 전 구간을 촬영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주차도 제대로 못했고 2년 전에는 멈춘 상태에서는 시작도 못하고 후진도 안 됐던 차가 2년 반 만에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 해서 얼마나 더 빠르게 갈 수 있느냐로 상황을 바꾸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고, 이런 도전이 진행하는 동안 이 카메라로 찍었지만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영상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예전처럼 특별한 상황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영상에 올리는 대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또 기록을 남기면서 실제로 자율주행으로 완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을 써준 많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 있자 반대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지 이제는 반대쪽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람이 개입했냐 아니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번 주행 영상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FSD는 충전을 위해서 슈퍼차저에 도착했고 주차한 뒤에 사람이 뛰쳐나가서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증거까지 남기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FSD가 직접 주차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일부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서 충전선을 직접 꼽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테슬라의 FSD는 현재 운전, 그러니까 도로에서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을 바꿀 수 있는 일에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충전을 위해서 슈퍼차저에 도착하게 된다면 정확한 공간까지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SD가 47시간 동안 한 번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충전이고요. 이 슈퍼차저에서는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차라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내려서 충전선을 연결했다는 것 때문에 자율주행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정은 실시간으로 팔로우가 가능했고요. FSD 트래커 사이트가 API로 주행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화면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주행한 거리와 이동 경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총 47시간 15분 39초가 걸리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운행한 거리는 아래 보는 것처럼 2886마일을 운전했다고 나오고, 킬로미터로는 4645km를 달리고 있는데 이 100% 자율주행이고 이 정확한 기록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전에서 사람이 실제로 개입한 점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개입된 곳은 충전할 때 선을 꼽는 것 이 정도가 다였지만 많이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람이 충전을 하러 나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이버캣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충전 문제를 무선 충전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유선 충전에 비해서 속도는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사람의 개입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모델 Y나 모델 3에도 이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람의 개입을 100% 차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충전선을 꼽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번 성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기록을 세우고 있는 데이비드 모스의 차량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미 누적 2만 마일을 FSD로 한 번에 개임 없이 달려온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지난 8개월 동안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공사 구간과 슈퍼차저 등 실생활 주변에서 개입 없이 2만 마일을 달려온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2만 마일을 유지하고 있는 모스라는 분은 신호 대기 중 다른 운전자에게 뒤에서 사고를 겪었어도 현재 이 기록을 끊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테슬라에서는 조금 좀 반대의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형 하드웨어에 들어갔던 하드웨어 3용 FSD 버전 14 라이트가 이 후진할 때 장애물을 좀 못 알아보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여러 건 보도가 되고 있는데, FSD 버전 14 라이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배포되기 시작한 첫 주에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영상을 보면 하드웨어 3 FSD 버전 14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이 앞에 파란색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있는 영상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자율주행 시작 버튼을 눌렀더니 차 뒤에 앉아있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 채 후진을 계속해서 결국 운전자가 수동으로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3 차량이 테슬라의 전체 차량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는 매우 오랜만에 FSD 버전 14 라이트를 배포하면서 이 하드웨어 3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충분히 FSD를 쓸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이 하드웨어 3 버전은 최신 하드웨어 4에 비해서 메모리 대역폭이 15%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은 FSD 버전 14 라이트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차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배포를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FSD가 뉴욕에서 LA까지 무게입으로 가고, 심지어 충전을 위해서 주차까지도 FSD가 모든 것을 다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제 기술 검증은 거의 다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로보택시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FSD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확산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로보택시 파일럿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버가 여기에 조항 하나를 끼워 넣으려고 로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비중이 전체 운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우버에서는 넣고 싶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회사들은 이 우버 플랫폼에 차량을 편입시키지 않는 한 뉴저지주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현재 테슬라는 자체 앱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우버와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버는 이런 조항을 넣으면서 테슬라 자체의 전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마이애미와 올란도, 템파 등 다른 도시에 진출을 하면서 속도를 올리고 있는 시점인데, 이와 동시에 뉴저지에서는 신규적으로 법안을 만들면서 테슬라의 진입을 막으려는 계획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노비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전국에서 로보택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법안의 다른 초안에는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센서를 카메라와 달리 꼭 2종류 이상 갖춰야 된다는 조항까지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카메라만 쓰고 있는 테슬라를 사실상 완전히 배제하려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우버가 피닉스에서 웨이모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했고, 최근엔 오스틴과 아틀랜타에서도 종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웨이모가 2028년 1월부터는 자체 앱으로 독자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우버는 앱을 통해서만 웨이모를 부를 수 있었는데, 이 독점이 현재 깨지려고 하자 새로운 조항을 넣겠다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버는 로보택시 기술 대신에 유통 플랫폼 역할에 집중해온 회사인데, 이런 기술이 없는 회사는 직접 차를 만들고 독립된 앱을 통해서 손님을 받겠다라는 테슬라식의 모델이 확산될수록 우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해서 입법에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정말로 이런 우버의 로비가 통과되게 될지는 앞으로 좀 기다려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현재 테슬라의 FSD는 뉴욕에서 LA까지 무게입으로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논란으로 다루던 시기에서 이제는 뉴욕에서 LA까지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냐로 그 관점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FSD가 무게입으로 횡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이런 이야기는 과거가 되어버렸고,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하냐라의 시간 경쟁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테슬라의 FSD가 부산에서 운전을 잘하면 FSD가 완성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북미 대륙을 횡단하고 있는 FSD가 국내에서 횡단하게 된다면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패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